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1월 26일, 예, 지금 오전인데요. 잠깐, 예, 오늘 좀, 어제 이제 장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구정 연휴죠. 그래서 토일인데,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주식 매일매일 저번 주부터 이제 주식 매매 한 거를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주식을 하면서 한 5년 정도 됐는데 하면서 아직 좀 기간이 짧긴 한데 그 사이에 제가 겪었던 일들이라든지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업로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중간중간 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좀 매매 그러니까 매매 영상 복귀를 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하고서 느낀 점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첫 번째로 그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소개도 적어놨는데 제가 2020년 코로나 때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도 조금 이제 아버지 통해 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사라는 거 사고 팔고 한 적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막 좀 너도 나도 하니까 저도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막 계속 오르니까 신나가지고 미친놈처럼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고 많은 유튜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정보들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막 영상을 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을 잘할까 하고 보다가 그때 이제 이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박코드님 선물은 제가 안 했었는데 저기 뭐지 워낙 재밌어가지고 그냥 보다가 말씀을 재밌게 하니까 지금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영상을 보다가 그때 동강님 지금 워낙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 영상을 처음 봤어요. 그때 브이로그처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이었는데 그거를 보고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게 젊은 사람이 그때 제가 5년 전이니까 한 30대 중반쯤 됐었는데 그때 이미 이분은 그때 20대였는데 이미 10년 정도 주식을 해서 저렇게 큰 부를 이뤄내고 이렇게 매매 원칙이라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영상을 되게 재밌게 그리고 유심히 막 정말 뭐 배울 거 없나 하고서 듣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내용에 제가 굉장히 꽂혔다 그럴까? 여기부터인데요. 부터 3시까지 녹화한 그 거래 영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 나오기 녹화를 해서 거래한 걸? 네. 그것도 괜찮네. 네, 저희 거래 형도 그렇게 자기가 매매한 다시 영상을 본다는 다시 보잖아요. 그거. 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클릭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다시 보면은 이상할 거예요. 맞아. 내가 이때 들어오면 안 됐는데 왜 들어갔을까? 이제 막 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이 자기가 포지션 진입할 때 그 영상 매매를 녹화해서 봐라. 이것도 괜찮네. 네, 그거 오래전부터 저거를 뭐 예, 따라다니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집중해야 되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얘기해도 사실 실제 여기 그때 이 말 사실 그걸 얘기해도 사실 실제로는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죠. 이 말이 완전히 그때 꽂혔어요. 그러니까 저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2020년에 주식 시작하고 제가 주식 천재인 줄 알았어요. 지금 얘기하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얘기인데 그냥 지수가 막 오르는데 막 사서 막 어떻게 수익이 나니까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나니까 제가 뭐 주식에 재능이 있는 줄 알았죠. 엄청난 놈인 줄 알았죠.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그때 막 돈 다 땡겨가지고 3억 4억으로 막 단타 치고 그 지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시작하고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뭐 녹화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뭐 이제 인식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가 너무 이렇게 딱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이게 남들은 안 하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다 안 한 거겠구나.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는 저걸 하면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녹화를 무조건 해야겠다. 꾸준히 절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뭐 특별하고 좀 주식에 재능이 있으니까 저거 녹화해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괜찮을지 이게 완전히 금방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녹화한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녹화를 이때 1년 4개월 동안 했던 거는 2023년 보니까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녹화를 했더라고요. 이건 그때 녹화한 이거 5년 전 얘기니까 그때 저도 녹화를 시작했죠. 근데 제가 녹화를 하고서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그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당시에 2025년이면은 예, 제가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나서 뭐 아직 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뭐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잠깐 전업 투자를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큰 코 다쳤죠. 정말 황당한데 아무튼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아이가 있고 집안일도 와이프 도와서 뭐 집안일도 해야 됐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뭐 주식, 그때는 정말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뚫어지게 막 호가창 보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먼저 하루 종일 주식창 보고 앉아 있음 플러스 일 해야죠. 예, 그다음 중간중간. 그리고 장 마감 후 뭐 아이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나면은 다들 자고 나면은 이제 한 10시쯤 되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요때부터 그 6시간 녹화한 걸 보는 거예요. 10시 반, 11시부터 무지하게 피곤하죠. 그리고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여기 말씀드렸듯이 하루 종일 주식창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호가창 눈 막 빠지게, 눈알 빠지게 보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3시 반에 장 끝나면은 완전히 녹초가 되는 거죠. 파김치가 돼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그때 이제 아이 이제 뭐 좀 같이 놀아주고 돌봐줘야 되고, 이제 와이프 도와서 집안일 하고 뭐 그러다 뭐 씻기고 애기 재우고 너무 피곤한데, 그때 이제 혼자만의 시간에 이제 너 정말 쉬고 싶은데 그 시간에 이제 영상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영상을 결국에 일주일 만에 그만둔 이유는, 그때 제 스스로 저를 거짓말했던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날 매매에 악영향을 끼칠 거다. 끼칠 거다 이게 맞나요? 끼칠 거다. 오랜만에 쓴 거다. 거짓말. 핑계죠.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 하고서 그만뒀어요. 예. 그리고 이거 잊혀졌죠. 그리고 뭐 역시 매매는 인생의 실전이야 하면서 계속 내가 그리고 하루 종일 매매를 하는데, 야 그러면 이게 내공이 쌓이지 않겠냐,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거짓말과 핑계를 대면서 이상한 매매를 이어갔죠. 그러고서 뭐 점점 2020년, 2021년, 22년 지나면서 이제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망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리고 뭐 본인의 매매 철학이나 원칙 같은 것도 잘 없고, 그저 그냥 막연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매매에 대한 기억들만 가지고서 통계도 없이 그렇게 매매를 계속 이어갔던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는데요. 뭐 큰 손실을 입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밤에 잠이 안 오고 정말 막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막 약 처방 받아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정말 눈앞에 그 만화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허거창 숫자들이 막 커다란 숫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흘러가는 막 엄청난 속도로 막 그래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나가서 막 밖에 뛰고 오고, 그래서 와이프가 막 괜찮냐고 걱정된다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매매가 망가지고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돈을 잃고 잠깐 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뭐 주식 이제 유튜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찾아보게 되죠. 밤에 이제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저는 큰 소지를 잃고 주식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다 물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계속 매일같이 새롭게 이제 라이징 스타들은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영웅은 뭐 이렇게 영웅전 주식 그 대회 하는 거 보면은 다들 뭐 100클럽, 500클럽, 1억 클럽 해가지고 100클럽이 있나? 아무튼 뭐 해가지고 다들 뭐 몇백 프로씩 수익 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도
큰 수익 낸 분들 이렇게 조명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엄청난 또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얘기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그때 딱 제가 많이 힘들어하던 시점에 그때 이제 제일 주목받는 라이징 스타가 이 바른다르님하고 만주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바른다르님이 조금 더 먼저 주목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만주님 영상도 봤죠. 근데 만주님 영상, 그분이 이제 짝짓기 매매 주로 하시잖아요. 전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짝짓기 매매 같은 거는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 구시대 유물 매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20년 전, 30년 전쯤에 하던 매매라고, 지금은 뭐 상관없는 매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돈을 버시는 것도 참 신기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바른다르님 이분이 이제 올린 영상을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분이 나타나서 또 돈 500만 원으로 누적 수익 3억, 대단하다 뭐 이런 거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딱 여기 멈춰 놓은 거는 이분이 딱 이 영상은 아닌데, 왜냐면 이게 1년 전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분의 어떤 말을 듣고서 2023년 4월 3월쯤에 보고서 다시 이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녹화 시작한 건데, 뭐 결은 같아요. 이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고 동강님 영상을 보다가 본인도 이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영상을 녹화하라는 영상. 그래서 바른다르님은 그때 하셨던 얘기가, 그때 그 영상을 보고서 자기는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영상 녹화를 해서 그거를 복기를 했다라는 말을 하는 영상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밤에 이제 자다가 그 영상을 딱 보고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때 저는 잊고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그 일주일 녹화했었다는 사실도 아마 기억에서 지웠던 거죠. 근데 나는 그때 막 호기롭게 내가 뭔가 할 것처럼 그렇게 막 잘난 척 해놓고서 결과적으로 일주일하고 그만뒀는데, 누군가는 그 얘기를 보고서, 결과적으로 저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죠. 많이 없는 쪽에 결국엔 똑같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은 그거를 제 그때 본인 다짐대로 꾸준히 실천을 해가지고 성과를 냈구나. 결국에 나는 그때 다 포기하고 그냥 거짓말 하듯이 그냥 핑계나 대고서 그만뒀었는데, 누군가는 그걸 해낸 사람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반성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안이하게 나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녹화를 해서 지금 이 꼴이 났구나라는 정말 반성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녹화를 제대로 시작했죠. 내가 그리고 그 녹화를 하고 그걸 철저하게 복귀를 하면서 한번 다시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2023년 4월부터 쭉 가면 나올 텐데요. 2023년 좀 내려가 볼까요? 4월 이거 보면은, 근데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때 이제 누구한테 보일 거라고는 요 위로 좀 올린 게 여기, 그러니까 보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서 그냥 녹화를 한 건데, 근데 제가 그때 일을 다시 이제 거의 풀로 할 때여가지고 그때 정한 게 이제 9시부터 한 9시 반 10시 반 정도까지만 딱 매매를 하고서 그것만 녹화해서 그걸만 복귀하자. 그러면은 6시간 내내 이렇게 보고 있을 필요 없고 6시간까지 복귀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솔직히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요 2시간 정도, 1시간 2시간 정도만 녹화를 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장 초반 매매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보자 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랜만에 이걸 다시 봤는데 보면은 정말 좀 지금도 좀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할까요? 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거 보면은 그때 문제 보면은 뭐 탈출했다고 좋아하고 앉아 있고, 뭐 시가 베팅으로 큰 손실 나보냈다 그러고, 뭐 HF 지금 단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진짜 이제는 진짜 벌자 뭐 이런 얘기 뭐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손절 이때도 그러니까 통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자리를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고, 자리를 정확히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손절을 너무 못했어요. 손절을 결국에 큰 돈을, 그러니까 망했던 땅통을 차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물타기 여기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깡통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무의미하다기보다 통계가 없는 그냥 감에 의한 물타기, 그리고 손절 없이 버티기.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그냥 깡통이죠. 깡통. 예.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어제 그제 GNC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렇게 KCS 뭐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어느 정도 샀는데 이렇게 막 굉장히 떨어질 거를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전 탈출이라든지 손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더 실력이 쌓이면은 거기서 더 위에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과거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장이 좋고 그럴 때는 살려주는 경우가 솔직히 많잖아요. 물 타고 그러면은.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손절을 하고서 본인 평단까지 올라와서 그런 모습을 몇 번 보게 되다 보면은 사람이 손절을 잘 안 하게 돼요. 그게 다 비슷해요. 이게 결국엔 살려주는구나, 버티면 살려주는구나,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면은 장이 좋고 그러면은 한 10개 중에 뭐 10개 다 살려주는 경우도 있죠. 손절을 10번 했다 그러면은. 근데 물린 게 10개다 치면은. 근데 이제 좀 장이 흔들리고 하다 보면은 뭐 두세 개씩 이제 안 돌아오는데, 아니면 내 본전 터치하고 내려온다든지 잘 안 좋아지면은 그냥 뭐 대부분 흘러내리죠. 근데 예를 들면 10개 중에 8개가 돌아온다고 해도 한두 개 안 돌아오면은 그 한두 개 때문에 깡통 차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한두 개 때문에. 속절없이 지휘지 면보 그냥 흘러내리는 종목 한두 개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결국에 깡통 차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보고 있으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락장 대비 손절해라. 이때는 그러니까 이거 녹화 끝나고 제가 느꼈던 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정말 물타기로 탈출 이런 건 정말 예정된 건지 모르겠네요. 만만 손절 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깡통을 차잖아요. 깡통, 돈을 잃는다, 너무 고통스럽다. 돈을 잃는 것도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이게 깡통을 차면은 돈을 잃으면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죠. 특히나 이제 뭐 한 몇백만 원도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잃으면 상관없는데 그나마 좀 복구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몇 억씩 잃고 그러면은 일반 뭐 집에 돈이 좀 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돈이 있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만약에 뭐 6억, 뭐 5억, 6억씩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정도 충분히 막 10억씩 땡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서 날렸다 그러면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우울한 얘기인데, 크리스마스 근처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 많은 그 수많은 뉴스에 그냥 묻혀서 지나갔지만, 어딘가에서 또 30대 가장인가 아이들하고 굉장히 안 좋은, 가족들 포함해서 안 좋은 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저는 아직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근데 보니까 뭐 투자를 해가지고 억대 이제 빚을 지게 돼가지고, 그 개새끼. 근데 뒤질 거면 혼자 뒤지지. 아무튼 뭐 너무나 근데 그게 만약에 일반 일을 해가지고 한 3,400 번다, 그리고 뭐 와이프가 같이 일을 안 하고 그리고 아이가 둘 있다 그러면은 억대 빚을 지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그냥 1금융권이 아니라 다른 데서 빌렸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다 그러면은 못 갚아요. 그거 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잃은 고통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좀 얘기가 새는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깡통을 사면 더 큰 고통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로 내 가족들이라든지, 이거 좀 약간 40대라는 30, 40대 가정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내 가족들, 내가 정말 가장으로서 좀 편하게 해주고 싶고, 또 희망찬 미래를 같이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찾아낸 기법으로 이걸로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다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깡통을 차고 그러면은 너무 고통스럽죠. 왜냐면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니까. 돈도 돈인데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 벌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없어지는, 너무나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게,
희망과 절망이 막 보여요. 여기서 손절 잘하자,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다가 어떻게 살아남아 처절하네요. 처절해. 손절 대기 중 개지랄 하고 앉아있네요. 지금 큰 손실 피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 막아보자, 뭐 통계를 믿자, 뭐. 아휴, 2023년 그래서 계속 가죠. 이렇게 가다가 이거 그럭저럭 큰 손실 뭐 막아보자, 뭐. 이거 보는데 지금도 막 어질어질하네요. 근데 하나 볼까요? 뭐 대충 아무거나. 진짜 어질어질하네. 보고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틀어볼게요. 이거 다 손절한 후구나. 잠시만요. 어디가 좋을까? 왜냐면은 제가 좀 그때 물려 있었던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건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손절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이상한 영상 이상하게 된 거는, 그때는 누구한테 보여줄 거랑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위에 이제 이름이랑 계좌번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뭐 오픈 베이스 뭐 이런 것들 뭐 1,000만원씩 그냥 막 물려 있는 거예요. 대동기업 안 보이는데 이건 4,000만원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50%. 근데 지금 대동기업 막 그 건설 재건주로 해가지고 막 대장하고 막 날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 물려가지고 또 이거 그냥 그냥 미수 쓰면은 이틀 후에 이제 갚아야 되니까 신용 되는 것들은 또 융자로 그냥 다 사는 거죠. 해가지고 버티다 손절하고, 기본이 뭐 40%죠. 뭐 이런 것들, 이런 매매를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손절 못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다 이제 아까도 보시면은 추후에 후에 또 뭐 후에는 다 잘라내고서, 그러니까 또 큰 손실이 있었겠죠. 이 뒤에 보면은 여기는 아마 계좌가 깨끗한 거 보니까 다 손절 때린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 언젠가에 또 굉장히 큰 손절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뭐 얘기하는데도 막 숨이 턱턱 막혀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2024년 작년 8월이네요. 8월에 마지막에 이제 녹화를 하고서 그 이후로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녹화하면서 느낀 점이랑 어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지우고서 다시 제가 1년 4개월 동안 녹화 매매 복귀를 하면서 느낀 점. 이거죠. 1년 4개월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돌파랑 눌림목. 뭐 거의 좀 이렇게 다르고 좀 결이 맞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돌파는 돌파고 눌림목인 거죠.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만약에 해서 잘 된다고 한다면 어느 게 좋냐면 당연히 돌파죠. 돌파에다, 왜냐면 큰 물량을 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순간적으로 결판이 확 나니까 레버리지 실어가지고 그냥 자기 뭐 한 2배 그냥 바로 들어가서 2-3% 1-2% 해가지고 딱 하면은, 그런 매매가 만약 내가 그게 뭔가 보인다, 그리고 그런 매매가 잘 된다 싶으면은 굉장히 안전하죠. 그거 안 되면 바로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계좌가 그냥 쑥쑥 성장하는 거죠. 지금도 영웅전 이런 거 보면은 아마 돌파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뭐 한 달 수익률 뭐 100%는 기본이죠. 다들 뭐 200% 막 300%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저도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어떤 단기 매매 꽃 같은 건데, 호가창을 보고서 뭔가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와 보셨듯이 그 영상 녹화한 걸 반복해서 보면서 호가창에서 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시 시가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걸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장 시작 전에 그 움직이는 호가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보고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솔직히 의미 있는 뭔가를 찾아내지 못했고, 이 매매는 나랑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1년 거의 반 정도를 제가 그거를 매달렸는데 어떤 의미 있는 결과 못 찾아냈다는 거는, 만약 더 했으면 2년 3년 했으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랑 안 맞는 매매다 라는 거를, 그리고 나아지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또 돌파를 하다가 물리다가 이렇게 손절을 못 해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그냥 묵은지 손절이죠. 그런 손절을 반복하는 모습 보면서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확실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랑 안 맞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 뭐 당연한 건데,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매매를 찾자. 눌림. 이거죠. 당연히 1번이 안 되면은 나한테 맞는 매매를 찾아야죠. 그러면은 눌림. 그 당시에 그래도 이걸 하면서 매일매일 그 엑셀,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이제 그 통계되는 과정들이라든지 그걸 한번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나에게 매매는 그 엑셀로 매일매일 이렇게 복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돌파도 하면서 많이 했던 게, 이제 상한가 간 종목 다음날 시가 매매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통계를 내고 이게 어디서 반등이 나오나, 이게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어떻게 나오고, 재료가 이 정도일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매매, 돌파 매매는 나랑 잘 안 맞고, 눌림을, 그리고 일을 하자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본업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저기 들어갔나 보네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매매를 찾자.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죠, 당연히. 근데 본업은 이제 엔지니어예요. 예. 그래서 프리랜서 엔지니어 같은 건데, 예, 그래서 좀 시간적 좀 조절은 좀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매매를 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그때 중간에 이제 뭐 전업한답시고 그만둔 시간들이 있었는데, 나름 그래도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그래서 다시 일을 찾아주는 데들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뭐 주식으로 빨리 고수가 돼가지고 정말 클릭 한두 번으로 하루에 한 2-3시간 일하고 뭐 월 2천 3천 벌어가지고 빨리 일 때려치고 그렇게 해서 살자, 뭐 그런 아주 그냥 인생을 날로 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본업을 되게 우습게 봤죠. 네, 코로나 때 돈을 좀 막 하루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그러니까 월급이 우스운 거죠. 야 이거 해가지고 뭐야 이거, 막 이런 생각하고, 야 내가 오늘 손절 200만 원 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또 300만 원 벌었는데 이게 뭐 우습죠. 근데 정신 차린 거죠. 예. 내 본업을 열심히 하고 그 돈의 소중함, 정말 10,000원, 20,000원 소중함을 잘 간직하면서,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매매, 그거에 맞는 매매를 찾아보자. 그럼 당연히 눌림을 해야겠죠. 눌림. 그럼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정확한 퍼센테이지, 어떤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통계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통계를 굉장히 많이 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 저기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통계 진짜 많이 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매매 영상보다도 그 이제 통계에 내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추후에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왜 통계를 왜 꼭 해야 되냐면, 이 깡통이 아니라 손절, 통계가 있어야 손절을 하거든요. 그렇게 매매를 하면 내가 여기서 분할매수 하든지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 되면은 손절을 해야 돼. 손절의 기준이 있어야지 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있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막 흘렀다 칩시다. 그러면은 흐를 때 이게 어디서 반등이 이게 잠깐 HTS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없는 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거를 결과적으로 통계를 내 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은 확률에서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까지 안 나오면 내가 손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손절을 할 경우에 당연히 이제 눌림 매매의 단점이랄까요? 이제
최대 약점이 손절할 때 이제 밑에서 사다 보니까 크게 이제 손절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최대한 많이 줄여가고, 그리고 그때 손절을 하더라도 이게 단기적으로는 내 계좌를 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해 간다. 그런 걸 통계를 통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인식을 하고, 이게 쌓여갈수록 이제 믿음이 가는 거죠. 그럴수록 더 손절은 쉽게 되는 거고. 참 손절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렇게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개를 내가 어떤 물렸던 종목이 있다. 그 중에 버텼더니 8개, 9개가 살아났다. 그거 의미 없어요. 결국엔 남은 하나 때문에 깡통 차게 돼요. 분명히 이건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손절을 꼭 해야 되는 건데, 이 손절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좀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계를 잘 찾아서 그 손절 라인 찾아보자. 그리고 요 세 번째, 녹화 매매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겁니다. 모습을, 이게 더 중요한데 볼 수 있다. 이게 그 동강님도 여기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 아니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아닌 나,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클릭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저도 특히 아직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거나 아니면 아직 좀 틀이 안 잡히셨다 그러면은, 만약에 녹화 매매를 시작하면은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본인 내동 매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내동 매매 하실 때 느낌 아시잖아요. 정말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막 정말 불에 뛰어든 나방처럼 그냥 오른쪽만 막 달려들고 막 손절하고 막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게 아직도 하나 에피소드로서 기억나는데, 제가 그 영상을 찾으려고 아까 찾다가 좀 못 찾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녹화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에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으니까 와이프가 저 신경 써줘가지고, 내가 오늘 애 데리고서 장모님 댁 친정에 가서 오늘 자고 올 테니까 오늘 좀 편하게 쉬라고 좀 그렇게 해준 금요일이었어요. 너무 고맙죠.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계획이 있었죠. 오전 중에 빨리 이제 매매 딱 끝내고, 그러고서 그때 일할 때니까 일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빨리 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작하면서 거의 뭐 운동을 안 해가지고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와이프가 고맙잖아요. 내가 좀 힘들다고 애 데리고 가서 좀 쉬라고 그러니까 집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빨래 같은 것도 하고 널고 뭐 깨끗하게 청소기 돌리고, 그리고서 이제 좋아하는 술 사와가지고 저녁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틀어놓고서 술 한잔 하면서 제가 느긋하게 딱 보고서, 그리고 진짜 고주망태를 취해가지고 다음날 그냥 늦잠 자자, 이게 딱 플랜이었는데 9시에 장이 시작하고서 그때는 한 종목당 500씩 들어갔었어요. 아직 500씩 들어갈 때였는데 어떤 종목을 들어갔었는데 사자마자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6%, 5%, 4, 5% 있다가 6%,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손절을 했죠. 마이너스 30만원. 근데 갈 것 같은데 했는데 내가 팔자마자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제발 떨어져. 그러는데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내가 손절했으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바로 올라오죠. 그래가지고 제 단가가, 제 평당까지 샀던 때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시가죠. 이걸 막 이러고 있는데 큰 물량이 하나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봐봐 가잖아 그러고서 또 500을 산 거예요. 근데 잠깐 0.5% 1% 올랐다가 또 흘러내리죠. 그래가지고 4%에서 손절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이죠. 그때부터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복구하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뇌동매매가 시작되는 거죠. 막 그냥 뭐 불기능 오르는 건 가가지고 500이 뭐 1000씩 막 들어갔다가 버티다가 뭐 막 본전에 나오기도 하고 막 기억이 나요 그때. 근데 처음에 이제 주식 시작했을 때는 마치 제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처맞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정말로 그 40대 아이 있고 뭐 가장 뭐 많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정말 그 본인의 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가족들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갖다가 뭐 아이들이라든지 좀 맛있는 것도 먹이고, 됐으면 와이프한테 좀 한번 좋은 옷이라든지 한번 선물해주고 싶고, 나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런 주식을 시작하는 건데,
한순간에 예를 들면 직장인 평범한 직장인이 한순간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5분 10분 사이에 50만 원이 날아가면은 진짜 열받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분노에 막 뇌동매매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장 끝날 때까지 했죠. 3시 반까지 미친 듯이. 그래가지고 3시 반에 완전히 파김치가 됐는데 그때 아직 기억나는 게 실현손익은 마이너스 40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물린 게 한 3종목 있었죠. 500씩 들어가서 한 3종목 미수 써가지고 또 물려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물린 거죠. 그렇게 끝나가지고 3시 반에 끝나갔는데 정말 녹초가 돼가지고 옆에 있던 소파에 쓰러졌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해요? 뭐 시간에도 봐야죠. 시간에 보는데 완전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끝나고서 6시에 끝나가지고 밥 먹을 기운도 안 나는데 뭐 일단 뭐 먹어야 되니까 대충 뭐 빵 같은 거 대충 좀 먹고서 그대로 그냥 위에 올라가서 잤어요. 그리고 자다가 일단 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아마 뇌가 그냥 야 끊으라고 셧다운 하라고 해서 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깨보니까 한 1시 뭐 새벽 한 1시 2시쯤 된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술 마실 기운도 아니고 뭘 할 기운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너무 비참한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금 뭘 해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나랑 한 약속이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이거 매매 복귀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 녹화한 영상을 틀어서 보는데 진짜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때 막 밤에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나요. 주식하면서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울었던 적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도 그 후에도 많이 울었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내가 그 50만 원 그 정말 그 돈 되찾겠다고 정말 미친놈처럼 뇌동매매하는 영상을 보는데 진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밤에 혼자서 나이 40 가까이 된 남자가 정말 막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거 보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내가 정말로 2번 다시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매매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금방 그럼 다음날부터 뇌동매매 딱 끊어지냐? 안 그렇죠. 조금 나아지지만 그 후에도 뇌동매매를 또 했죠.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이렇게 지금 또 새로운 매매법으로 좀 요때 24년 요때 그러니까 그 매매를 통해서 본인만의 이제 제 나름대로 보고서 그 후에 이제 통계를 통해서 눌린 매매. 근데 그때 일이 굉장히 좀 강렬하긴 했어요. 뇌동매매는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열심히 줄여갈 뿐. 지금도 뇌동매매 어제 제 올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뇌동매매는 아닌데 실수를 계속 하죠. 뭐 그 GNC 에너지라든지 뭐 그런 데서 보면은 저도 모르게 좀 쓸데없이 확신을 가져가지고 좀 물량을 너무 많이 담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꾸준히 있어요. 근데 이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지금 막 따라다니면서 미친 듯이 들어가는 뇌동매매는 거의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매매 대신에 좀 다른 좀 문제점들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데 그런 매매 확실히 지금은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뇌동매매 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하나씩 아까 동강도 말씀하셨듯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은 녹화 매매 복귀 꼭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그냥 하세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경우야 꽤 어느 정도 5년이라는 시간 6년 가까이 시간 지났으니까 HTS도 딱 본인에 맞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보면 이제 장이 시작되던지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일단 전날 매매 시나리오를 많이 세워놓죠. 그리고 시작되면은 본인 루틴이 있죠. 뭐 3분봉, 5분봉 어느 시간대는 그걸로 보고 그 이후에는 15분봉, 30분봉 보고 그다음에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들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온 경우가 많죠. 차트라든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실시간 조회순위 보면은 오늘은 이게 움직이는구나. 이게 움직이면은 같이 연관해서 이런 친구들이 움직이거든. 그런 게 이제 또
관심 요청창에 정리가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호가창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지수도 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도 같이 보기도 하고, 뉴스에 뭐가 올라오나 그런 것들이 어떤 뭐 한꺼번은 아니어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정보로서 입력이 되는데, 이걸 처음에 녹화하기 시작하면 만약 초보분이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뭘 봐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하나라도 힌트를 찾아내려고 노력이란 단어를 요즘 다들 어떻게, 한때 막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노력하세요. 요 시대인데 꼭 뭔가 하나라도 그 안에서 뭔가 찾아내려고, 분명히 바른다는님이라든지 만주님이라든지 빠르게 성공하신 분들은 그 재능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무것도 저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서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죠. 피곤하다. 피곤해서 이거 보면 다음날 매매에 악영향 끼쳐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그만둔 거고, 그분은 그 안에서 하나하나씩 뭔가를 찾아내려고 해서 빠르게 간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분은 뭐 1년 2년 만에 어떤 루틴을 찾아가지고 성공적으로 간 거고, 저는 이제 늦게나마 이제 제 어떤 그런 걸 찾아내서 이제 좀 성장을 하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 빠르게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과정들 어떤 걸러내고 쇼컷으로 가면 제일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주식을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은 주식 매매 루틴이 아직 좀 덜 정립된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은 녹화 매매 복귀는 꼭 하시고, 그리고 장 오전장에 어떤 스캘핑이라든지 돌파를 하신 그런 매매를 하신 분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그리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꼭 보면서 안 좋은 버릇들 뭐 잘 모르겠으면은 내가 그 손절을 했던 이유라든지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굉장한 힌트들이 거기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서 안 좋은 매매들을 고쳐가도록 노력하면은 분명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잘 안 되면은 저처럼 이거 도저히 안 된, 1년 했는데 반년 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매매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분명히 본인한테 중요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매매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상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구정 연휴인데 다들 이게 사실 요거 지금 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전에 녹화를 똑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40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다 보니까 머리가 핑핑 도네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저기 그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요. 혹시 그 사이에 또 좀 도움이 될 만한, 아니면 제가 한 게 도움이 될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분명히 또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이 있으면 또 제작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